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홍유진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 1일,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벚꽃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2019년 일본 벚꽃 여행 완벽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가 가장 벚꽃 여행으로 좋을지 개화 시기부터 지역별 벚꽃 명소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벚꽃 개화 시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사쿠라 웨더맵이 발표한 2019년 벚꽃 개화 예상 시기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벚꽃이 빨리 피는 곳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3월 1일 현재 후쿠오카가 3월 17일로 인기 여행지 중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쿄는 3월 22일, 오사카는 3월 25일, 교토는 3월 23일, 삿포로는 4월 29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개화 시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꽃이 활짝 피게 되는 만개 시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후쿠오카 3월 29일, 도쿄는 4월 3일, 오사카는 4월 2일, 교토는 4월 1일, 삿포로는 5월 3일로 예상한다고 해요. 자, 이 시기쯤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벚꽃 명소랑 축제를 알려드릴게요. 일본에서 도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벚꽃 나들이로 유명한 곳, 그래서 나카메구로 벚꽃 축제로도 잘 알려져 있죠. 나카메구로 공원 벚꽃길입니다. 메구로 강변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진짜 완전 예쁘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밤이 더 좋은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밤에 보면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밤벚꽃으로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나카메구로 나카메구로 공원 벚꽃길은 밤에 밤벚꽃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낮에 간다고 하면 신주쿠 교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주쿠 교엔 공원에 가면 벚꽃 시즌에는 개장 시간 전부터 막 벚꽃 즐기려는 사람들이 막 쫙 길게 줄을 늘어서 있어요. 전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벚꽃 보려고 아침에 개장 전부터 저렇게 돗자리랑 이렇게 뭐 간식까지 바리바리 챙겨 들고 와가지고 줄을 저렇게 서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가족들이랑 커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삼삼오오 모여서 벚꽃 축제를 거기에서 막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벚꽃 그렇게 돗자리 따로 안 갖고 가서요. 혼자 굉장히 외롭게 그냥 벚꽃만 그냥 쳐다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쿄는 한 요 정도로 이제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개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사카로 가볼게요. 오사카 하면 역시 우리는 오사카성 벚꽃 축제가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완전히 예쁜 곳이죠. 사실 오사카의 얼굴이라고도 하니까 오사카성은 특히 이제 그게 가장 우리가 사진 많이 찍는 장소, 그리고 가장 대표 사진으로 나오는 장소, 거기가 니시노마루 정원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니시노마루 정원에서 바라본 천수각이 벚꽃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완전히 표지 사진으로 찍히는 거죠.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가 핵심이에요. 예, 하남이라 그래가지고 벚꽃 나무 아래에서 벚꽃 도시락을 먹으면서 벚꽃 놀이를 즐기는 거를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하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현지인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뭐 도쿄에서도 사실 그 구경한 거죠, 저는. 근데 낮에는 오사카 성 주변으로 3,000그루 정도? 있다고 해요. 왕벚나무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3,000그루나 왕벚나무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멋있겠죠. 당연히. 너무 완전히 아름다운 그런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밤에도 예뻐요. 밤에도 어떻게 예쁘냐. 밤에도 야간 라이트업을 해가지고 불빛을 은은하게 밝혀가지고요. 낭만 밤벚꽃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불이 켜지는 시간은 야간 나이트업 개장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니까 그 시간 꼭 놓치지 말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사카 성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같이 둘러보기 좋은 곳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조폐공사 벚꽃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기가 좀 아담하고 그래서 훨씬 좋았는데요. 시즌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길은 이렇게 많이 넓지 않은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으니까 완전 바글바글 하거든요, 시즌에는. 그래서 한가롭게 산책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좀 너무 사람들이 한 군데 많이 몰려 있는 곳 싫다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비추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 벚꽃의 최고 명소는 사실 교토예요. 교토는 그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실제로 처음 벚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뭐 세상 모든 아름다운 핑크색은 거기에 다 있나 이런 뭐 굉장히 그렇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예쁘고 다양한 벚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2014년부터 올해도 갈 건데요. 지금까지 매년 벚꽃 시즌이면은 이제 막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때를 계기로. 그래서 벚꽃 사진을 찍고 있고요. 아직 돌아다녀 봤는데 벚꽃이 교토보다 더 아름답다. 뭐 이랬던 벚꽃 명소는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일본스러움이 물씬 느껴진다는 그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토만의 그 교토 감성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런 교토 자체 분위기에다가 벚꽃까지 지천에 널려 있어 막 흩날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 잡지책에서 갑툭튀한 느낌?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의 뭐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 뭐 완전 실화냐 이거 뭐 이런 느낌 막 들은 거죠. 그냥 막 찍어도 인생상 건지는 건 뭐 기본이죠. 네, 말 그대로 교토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벚꽃 시즌이면은 뭐 거의 전역이 벚꽃 명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딱히 뭐 소개 다 드리려고 하면 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고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소개를 하자면은 꼭 집어서 몇 곳 정도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제일로 꼽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카모가와 강변에 있는 늘어선 벚꽃이거든요. 저는 거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교토여행을 하다 보면은 카모가와 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은 꼭 지나치게 되거든요. 따로 찾아갈 것도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쓱 지나가고 그냥 뭐 기원거리 가다가 쓱 지나가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그냥 만나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풍경이 이 정도 클래스라는 거 완전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도 교토가 자랑하는 그런 벚꽃 명소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벚꽃 명소라고 하는 곳은 해이안 신궁이 있어요. 해이안 신궁. 100년 넘은 벚꽃나무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벚꽃나무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벚꽃이 펴요. 그래서 교토에서 벚꽃 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해안 신궁은 근데 입장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600엔, 아이는 300엔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도록 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교토 란덴 전철에 벚꽃 터널이 있어요. 그 타고 가면 전철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그 벚꽃 터널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그 터널 구간이 어디냐면 란덴선 나루타키역에서 우타노역 사이에 있는 그 길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벚꽃 터널이라는 게 철길 양쪽으로요. 벚꽃나무 가로수가 쫙 200m 정도 늘어서 있어요. 밤에는 야간 조명이 켜져요.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달릴 때는 전철 안에 내부를 전부 다 불을 꺼요. 소등을 하고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낮에는 가봤는데 밤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완전 예쁠 것 같죠? 완전 예쁠 것 같아요. 야간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는 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란덴 전철요금은 어른 210엔, 어린이 110엔입니다. 자, 이제 후쿠오카로 넘어가 볼게요. 후쿠오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벚꽃 명소는 마이즈루 공원이에요.
여기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거든요. 약 천여 그루? 천 그루가 넘게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완전 압권이죠. 밤이면은 또 여기도 야간 라이트업으로 조명을 완전 예쁘게 해놔요. 그래서 벚꽃나무들이 완전히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웨딩 촬영 장소로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시즌이 되면은 그런 촬영하는 모습들을 또 간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즌에 가시면.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니시공원 추천드려요.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외져 있다고 봐야 되나?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이 된다면은 니시공원도 추천드려요. 일본 벚꽃 명소 백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벚나무 중심으로 1300여 그루가 벚꽃 물결을 이루니까 너무나도 예쁘고요. 이즈모 신사 앞에서는 야간 라이트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역시 여기는 좀 외진 곳이라서 혼자서 좀 돌아다니기 밤에 좀 그래서 가진 않았는데요. 동행이 있다면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홋카이도 넘어가 볼게요. 홋카이도는 사실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눈의 나라 홋카이도?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 BA를 다녀온 게 딱 열흘 전에 눈 설국 보고 왔는데 오늘은 또 벚꽃 얘기하고 있네요. 참 그러네요. 그죠? 아직 설국 BA 영상도 못 올렸는데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일본 벚꽃 여행의 대미, 벚꽃 엔딩을 장식해줄 장소. 그러니까 내가 뭐 벚꽃 3, 4월에 못 봤다. 그러면은 홋카이도는 5월 달에 벚꽃이 만개를 하니까요. 5월 초에 꼭 만약에 내가 좀 늦게까지 벚꽃을 보고 싶다. 벚꽃 시즌을 놓쳤다. 그러시면 홋카이도 완전 강추합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실제로 늦게 피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면적의 80%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섬이라도 뭐 얕볼 수는 없는 정도의 방대함. 그래서 벚꽃 그 명소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이제 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중에서도 삿포로 벚꽃 명소는 좀 나카지마 공원이 가장 유명해요. 물론 또 뭐 홋카이도 신궁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도 있지만 뭐 여행자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고 뭐 그래서 나카지마 공원은 가장 많이 찾고요. 나카지마 공원에서는 중앙연못 주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완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그만한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근처니까. 근데 거기에 뭐 벚꽃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동동 떠있고 이런 게 완전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웨딩 촬영 장소로 또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삿포로만 이렇게 접근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츠마의 성 벚꽃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홋카이도 벚꽃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근사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예뻤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완전 예쁘지 않아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마침에 성하고 벚꽃하고가 완전 어우러져가지고 그쵸? 빛깔 보세요. 완전 예쁘지 않나?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반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렌트카가 없이는 찾아가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강추합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사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근데 벚꽃 축제 때 팔고 있는 사쿠라 아이스크림 이거 완전 맛있어요. 근데 사쿠라 맛인가? 라고 물어봤을 땐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홋카이도는 역시 유제품의 본고장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즈나이의 니즈켄도로도 완전 추천드려요. 양쪽으로 완전 진짜 거대한 벚나무들이 쫙 늘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멀리서 딱 봤을 때 완전 압도적으로 근사해요. 그거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벚꽃잎이 날린다. 이건 그냥 예술이죠.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딱 봤었거든요. 그게 그때가 벌써 2016년? 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 좀 약간 늦게 찾아가가지고 벚꽃이 꽃잎부터 먼저 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파릇파릇한 그거까지 같이 펴가지고 조금 아쉽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거대한 그런 나무 크기 자체가 좀 멋있었고 거기에 그냥 빽빽하게 벚꽃잎이 이렇게 막
흩날리고 있으니까 완전 예쁘죠. 이런 거는 좀 너무 거대하고 막 이러니까 좀 뭔가 원대한 풍경이랄까? 그러니까는 좀 직접 봐야지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직접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하나 더 있는데 하코다테도 사실 고료카쿠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별 모양 벚꽃 그 장관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고료카쿠 타워 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벚꽃의 모습이 굉장히 별 모양 정원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벚꽃으로 완전 다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거든요. 그럼 그런 하코다테의 그 고료카쿠 공원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러니까 2019년 일본 벚꽃 여행, 개화 시기, 만개 시기, 지역별 벚꽃 명소, 그리고 축제까지 모두 잘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